자,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뭐로 시작할까요? 네, 어제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예. 오늘도 공수처는 수사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최근 들어서 이제 공수처가 수사의 속도를 낸다라는 소식을 몇 번 전해드렸는데 JTBC가 단독으로 확보한 내용을 보니까 예. 어제 공수처에 재소환돼서 조사를 받았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관련한 소식입니다. 공수처가 해병대의 한 고위 간부로부터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한테 일명 VIP 경로 예. 관련된 발언을 들었다라는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소위 VIP 경로설에 대해서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만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추가로 이제 다른 진술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공수처가 확보했다는 내용을 보니까 예. 지난해 8월 1일 회의 당시에 김 사령관이 VIP 경로에 관해서 언급한 사실이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7월 30일에는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한테 이제 결재를 받았었고요. 예. 그 내용이 이제 7월 31일에 결재가 이제 번복이 되고 그 관련 기자회견을 하지 마라라는 이제 명령으로 돌아오고요. 예. 그리고 8월 1일부터 8월 2일, 3일에 걸쳐서 그 자료를 이제 경찰로 보낼 것이냐 말 것이냐, 보낸 자료를 회수할 것이냐라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전개가 되는데 그 중간쯤에 있는 8월 1일에 내부 회의에서 김계환 사령관이 VIP 경로에 대해서 별도 언급을 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그 발언을 들었다는 사람이 이보다 더 많을 가능성도 있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뭐 박정환 전 수사단장뿐이었지만 여기에 추가로 더 많은 증언들이 더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지금 박정훈 대령은 VIP 경로서를 김기한 사령관이 전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한 사령관 쪽에서는 망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박정훈 대령이 한 말을 들었다는 사람이 또 나왔고 또 더 나올 가능성까지 있고, 이건 이 사건의 어떤 본질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진정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거의 이제 한 몸처럼 움직이면서 그 당시에 이제 사건 조사 기록에 경찰 이첩을 막으려고 했거나 혹은 이제 이첩되고 난 자료를 다시 회수해 오는데 동원이 됐는데 예. 그 정도로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번복시킬 정도로 나서려면 뭔가 이유가 아주 깊은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게 소위 이제 VIP의 경로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같은 경우도 그 VIP 경로를 직접 들은 당사자가 아니고 이 전원을 해준 이제 이 중간 연결고리 정도거든요. VIP의 경로를 직접 들었다라고 김계환 사령관이 전달했다는 사람은 이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상 장관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또 이제 대통령을 꼽을 수밖에 없는 거라서 이 부분이 어떻게 규명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이 사안에 직접 개입이 돼 있느냐 아니냐를 이제 가릴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해 안 되는 일련의 과정 속에 대통령의 경로를 딱 꼽아놓으면 앞뒤가 딱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정훈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그 말을 들었다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사건 전체의 얼개의 어떤 핵심고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일명 이제 항명죄 재판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윗선에서부터의 개입이 직접적으로 작용했다고 하면 박정훈 전 단장의 이 결재에 대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결재 그 번복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따르지 않고 그건 부당한 명령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고 경찰로 수사 자료를 이첩했던 것이 정당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 재판에 대해서도 그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앞으로 나오게 될 혹은 이제 이 공수처가 이제 확보하고 있는 자료들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게 될 수사나 재판들이 상당히 이제 많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지금까지는 김계환 사령관이라든지 혹은 그 진술의 바탕에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기소한 군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 경로설이 이제 박정훈 단장 개인의 망상이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추가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김계환 사령관의 진술이 좀 상당히 좀 흔들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아도 어제 이제 김계환 사령관이 공수처에 재소환을 받아가지고 14시간 정도 수사를 받았는데 그때 박정훈 전 단장하고 대질신문을 하려고 했을 때 이 대질신문을 거부를 했습니다. 어제도 뭐 우리 이제 권행국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가장 확실하게 본인의 어떤 그 문제를 입증을 하려면 둘이 마주 앉아서 그 박정훈 단장의 주장을 깨면 되는 건데 그걸 왜 굳이 안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보통 과정을 보면요.
자기가 거짓말을 안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발 대질 신문 좀 시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자기 결백을 입증하려면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니까. 왜냐하면 앞에 놓고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모순이 발견되고 네. 진실한 사람이 어떤 진실의 진실성을 입증시킬 가능성이 커지니까요. 근데 그렇습니다. 대질을 절대 못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물론 명분은 있습니다만. 네, 어제 이제 김기현 사령관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이제 해병대를 지휘하는 지휘관 입장이기 때문에 부하이기도 한 박정훈 사단장하고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지휘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병대 불명예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대지신문은 거부를 했고 그리고 어제 수사를 마치고 조사를 마치고 나올 때도 대통령 경로설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따라붙어서 계속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도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추가로 이제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이렇게 이제 상황을 회피하는 방식으로는 이 상황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의 진행 상황이 더 관심을 많이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경로설이 점점 더 어떤 입증할 수 있는 증언들이 나오니까 생각나는 것이 그 대통령의 그 뭐죠? 국무회의 발언이었나요? 기자회견이었나요? 네. 그 질책을 하긴 했다. 그 질책의 내용이 이준현 기자회견 때 발언입니다. 기자회견이었죠. 네. 질책을 하긴 했다. 근데 그 질책이 어떤 누구 모 사단장을 빼라 왜 넣느냐 이 질책이 아니라 왜 병사들을 그 사체 수색에 그렇게 위험한데 투입시켰느냐 이걸 그렇습니다. 가지고 질책을 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대통령은. 그래서 왜 인사사고를 발생시켰느냐라고 이종섭 장관을 질책을 했다라고 대통령이 발언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대통령의 발언을 어떤 식으로 해석했냐면은 경로했다는 말을 저 말로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길 때 빠져나가려는 어떤 법적 의도가 있다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 신문사의 사설 같은 경우는 마치 법정에서의 이 자기 신문에 이제 피해가려고 하는 의도로 증언하는 것처럼 들렸다. 그렇습니다. 라는 이제 해석도 있었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안에 대해서 VIP 경로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의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김계환 김계환 현재 해병대 사령관이 얘기했다고 하는 전원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그건 이종섭 장관한테서 들은 걸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방식은 뭐냐면 이제 김병주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주장하는 방향. 그걸 이제 이 7월 31일 오전에 있었던 용산 대통령실의 수석 보좌관 회의. 그 자리 중간에 대통령이 직접 이종섭 장관과 통화를 하면서 쾅쾅쾅쾅 경로를 했다라는 발언이 이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발언이었기 때문에 그럼 그 수보 회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수보 회의의 참석자들이 적어도 5명 이상일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증언을 하는지에 따라서 또 방향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조사해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진실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이 어떤 기자회견에서 강조했듯이 만약에 왜 병사들 그 위험한 상황에 밀어넣느냐고 질책을 한 거였다면 앞뒤가 안 맞아요. 근데 그 정황상 뭐냐 하면 그 사단장의 이름이 왜 여기 들어가 있냐고 질책을 하면 앞뒤의 전개 과정이 딱 맞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병사들을 왜 그 위험한 지경에 몰아넣냐고 질책을 했을 경우에는 더 조사를 최근했어야죠. 대통령이 오히려. 사실 그래서 이준현 기자회견 때 대통령이 언제 한 질책인지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을 걸로 이제 추측이 되는데 만약에 7월 31일에 그런 질책을 했다고 하면 좀 엉뚱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사건 발생한 지 이미 거의 보름 가까이가 지난 상황이고 그리고 해병대 수사단 내에서는 실질적인 1차 조사가 완료된 상황인데 그제서야 왜 병사들을 거기에 투입했느냐고 따지는 거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어디서 잠깐 겨울잠을 주무시다가 온 게 아닌 이상은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 어떤 발언의 시기 같은 것들도 같이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재의결이 다음 주에 다가오는데요. 일단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 이런 분석이 많죠? 일단 이제 정치권에서도 그렇게들 해석을 많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여당 내에서도 안심하기는 이르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김진표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 퇴임 기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28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 것이고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도 굳이 여야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일단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표결에 붙이겠다라고 이제 확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28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 표결이 이루어지는 거는 이제 확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여당 입장에서는 이탈할 수 있는 표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 이제 이 문제에 좀 고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사실상 이제 찬성 표결하겠다고 이제 선언한 여당 의원이 3명인데 김웅 의원, 안철수 의원, 유이등 의원. 어저께 저희가 이제 전해드렸었죠. 근데 여기에 추가 이탈이 있을 경우에는
설사 재의결이 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당 입장에서 지게 될 정치적 부담이 이제 상당해질 거기 때문에요. 그럴 수밖에 그런 없겠죠. 부분을 최소화시키려면 가능한 이탈이 좀 덜 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특검 법안에 대한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겠다. 라고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밝혔습니다. 예. 김웅 의원의 사례처럼 이제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국회의원들의 숫자를 최소화하겠다라는 건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 당론 채택을 이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원내 지도부가 탑다운 방식, 그러니까 위에서 예. 내려보내는 방식으로 당론을 정하고 압박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예. 보니까 이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여기에도 좀 여의도 정치권에 이제 관심이 좀 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탈표가 이번에 다음 주에 표결을 해서 네. 17표까지는 아니더라도요. 한 8표 이상 나와버리면 네네. 다음 22대 국회에서 8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또 어떤 다음 국회에서 시사하는 바도 굉장히 크겠습니다. 물론 국회의원 구성은 달라지지만 네네. 지금 몇 표가 이탈표가 나오는 걸 보면 가늠자는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2대 국회에서 몇 표나 이탈표가 나올지. 네, 뭐 어차피 무기명 투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이제 표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없는 거라서 그렇게 되면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더 부담스럽거든요. 그렇겠죠. 예. 누가 어떤 투표를 했는지를 따져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곤란함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여당 원내 지도부의 곤란함이 반영되는 지표 중에 하나로 정치권에서는 뭘 꼽냐면 지금 직접적으로 찬성 표결을 하겠다라고 밝힌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 예. 징계 논의 자체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 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당론 채택을 한 거기 때문에 당론에 사실상 정반대되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예전 같았으면 예. 징계 논의가 시작됐거나 예. 그동안에 이제 징계위원회를 운영해왔던 여당의 그 어떤 양태를 봤을 때는 오히려 징계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차례 이런 발언들을 했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다른 여당 의원들이 다 퇴장을 할 때 퇴장 안 하고 남아서 찬성 표결을 했었기 때문에 예. 나왔을 만도 한데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예. 이거는 이제 여당 내에서도 혹시 징계 같은 거를 이제 강압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오히려 무기명 투표를 앞두고 의원들의 어떤 반발을 살 수도 있고 굉장히 조심하는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제 예.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서 좀 섬세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 그만큼 예. 조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론으로 하기로 한 건가요? 아니면 결론 난 건가요? 그거는? 이거 오늘 이제 기자들이 예. 당론으로 결정이 된 거냐라고 예.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물어봤는데 사실상 당론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예, 거기서도 어떤 또 파열음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 사실 그 부분도 예. 좀 어려운 게 원래 같으면 당론 채택을 할 때는 의원총회를 열고 그래서요. 그 예.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제 찬반 어떤 그 의견을 개진을 하고 예. 최종적으로 그게 뭐 표결을 하든 혹은 박수로 의결을 하든 보통 의원총회를 거친 당론 채택이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예.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당 원내 지도부의 어떤 직권으로 이제 결정이 되는 것 같은 분위기다 보니까 여당 내에서도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총회를 열고 예를 들어 당론으로 채택을 하면 훨씬 더 명분이 생기는데 그렇습니다. 의원총회도 못 열 정도로 좀 불안한 거 아닌가요? 무슨 얘기냐면 의원총회 열었다가 그 당 찬성하는 사람들 네. 가결에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의원들 설득한다거나 이런 그렇죠. 광경을 두려워하는 건가요, 이게?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그 예상보다 더 많은 숫자의 의원들이 찬성 표결과 관련된 발언을 한다든지 예. 혹은 이제 찬반 토론이 되다가 그게 사안이 좀 커져서 충돌로 이어진다든지 예. 그럴 때 이제 뒷감당을 하기가 좀 쉽지 않다. 그런 판단 때문에 이걸 건너뛰고 원내 지도부가 이제 단독 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좀 잡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은 굉장히 어떤 여건이 불안해하고 있다. 뭐 이런 정황들이 많이 드러나는데요. 근데 이런 곳곳에 무리수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무리수가 자꾸 무리수가 겹치면 네. 과거에 보면 정치권에서 항상 어떤 더 극단적인 형태로 이 표출되는 경우가 많아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얼마 전에 이제 민주당 그 국회의장 후보자 선출 경선 때도 사실 무기명의 의원들끼리 하는 표결에서는 예상 외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걸 한번 예. 입증을 했었고요. 그 전에도 사실 여야를 막론하고 원내대표 경선 같은 경우에는 무기명으로 하다 보니까 종종 예상을 벗어나는 결과들이 나왔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기대를 걸고 있는 건데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이번에 이제 낙천되거나 이제 예. 낙선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접촉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이제 오늘 아침 보도로 많이 나왔고 예. 박주민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제 친전이라고 하죠. 예. 편지를 써서 각 의원실에 국민의힘 의원실에 좀 배송을 했다. 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최대한 좀 노력을 예. 해보겠다.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당 내 또 다른 분열도 지금 큰 것 같습니다. 여당 내에서 이제 사실 더 관심이 가는 예. 거는 이제 차기 권력일 텐데요. 예. 전당대회가 아직은 뭐 언제 열릴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전당대회가 열리게 되면 특히 유력 당권 주자로 꼽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올 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지금 둘러싸고 여당 내에서는 탈당론까지 불거지는 일종의 이제 내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엊그제 지난 19일입니다. 채널A에서 한 친윤계 의원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보도를 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나는 국민의힘 탈당을 고려할 거다. 예. 윤 대통령도 탈당 고려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당을 탈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좀 폭발력이 커졌는데 예. 그래서 이제 21일 문화일보 같은 경우도 칼럼을 하나 실었습니다. 김영 칼럼인데 윤 대통령 탈당 언급과 그 위험성이라는 이제 제목의 칼럼이고요. 윤 대통령 성격상 당이 자신과 각을 세운다면 언제든 당을 떠날 수 있다는 경고처럼 들리는 것이 이 사람들의 얘기다라고 예. 언급을 했을 만큼 그러니까 여의도 내에서는 어느 정도 좀 신빙성이 있는 얘기처럼 유통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중앙일보는 오늘 이제 이 탈당설을 반박하는 그런 이 친윤계 의원들의 핵심 관계자들의 이제 발언을 전했는데 네. 일고의 가치도 없는 황당무계한 궤변이다. 뭐 이렇게 좀 해명을 했습니다. 영남계의 영남 지역구의 한 의원 같은 경우는 친한계를 표방하는 인사들이 윤한 갈등을 부각시켜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비윤과 반윤의 대표 주자로 각인시키려고 일종의 이제 공작을 하고 있다. 예.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었고요. 당 총선백서 특위의 외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지문 한국청년운동본부 이사장 같은 경우는 수도권 낙선자들이 당내 입지를 위해서인지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의 책임론 사이에서 특정인을 위한 소리만 내고 있다. 그러니까 특정인이라는 거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편들고 있다. 예.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행보를 둘러싸고 친윤계와 친한계가 대립하는 양상을 이제 보여주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 사안이 앞으로 남아있는 전당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충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익명의 보도가 맞다면요. 네. 지금 윤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되는 걸 정말 극도로 싫어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군요. 물론 이게 중앙일보에 인터뷰를 한 친윤계 핵심 인사들 같은 경우는 그건 우리 이제 친윤계 쪽에서 실제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아니다, 그런 건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측에서 흘린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만 네. 뭐 저희처럼 이제 취재해본 사람들은 알지만 보도를 할 때 친윤계 의원을 본인이 직접 멘트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 예. 그거를 엉뚱한 사람들한테 그렇습니다. 들은 거를 했을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한 것은 그렇죠. 사실 친윤도 거다.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겠죠. 갈래가 여러 갈래가 있으니까요. 그 중에는 탈당 얘기하면 큰일 난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네. 한동훈이 되면 나는 탈당하고 대통령도 탈당한지 모른다고 얘기한 사람도 그 보도에 따르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어떤 심중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는 건 정말 싫어하는구나. 이런 추정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런 추정에 힘을 보태는 게 최근 지자체장들의 이제 움직임인데요. 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강하게 각을 세웠고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한 번 직접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겨냥을 했습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몰고 간 애 앞에서 모두 굽실거리면서 떠받드는 거 보고 배알도 없는 당이라고 느꼈다. 한 문장에 있는 단어가 모두 강하군요. 아 정말 이제 못을 박는 것 같은 이제 따끔한 극단적으로 말들. 강한 단어를 네. 한 문장 안에 다 넣었군요. 그러니까. 예.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를 지옥으로 몰고 간 애가 사실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뜻하는 거기 예. 때문에 어쨌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과 만남을 가졌거나 만남을 가진 걸로 추정되는 지자체장들 사이에서 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한 이제 각을 세우는 목소리들이 나온다. 이게 과연 의미하는 게 뭘까라는 어떤 추측성의 이야기들도 여의도를 떠들고 대통령의 있습니다. 심증을 반증한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해석은. 그런 해석들이 나오는 거죠.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헬마 임경빈 작가였습니다.